그러면 앞으로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EPA 단독으로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EPA 단독은 너무 비싸던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등등을 말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예전처럼 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얼마 전 자극적인 뉴스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오메가3가 효과가 없으니까 오메가3를 사용을 금지해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사실 오해하기가 딱 좋죠. 오메가3를 앞으로는 먹지 말아야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우리나라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발표가 나기 전에 무려 2년 전부터 이렇게 광고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제 영상이고요. 오늘은 이전 영상과 오늘 발표한 것까지 다 총 정리를 해서 오메가3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논문을 세세하게 뜯어서 그 속뜻까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메가3를 먹어야 하고 또 어떤 분은 먹으면 안 되는지, 또 먹을 때는 결국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문이 얼마나 좋은 논문인지를 꼭 살펴봐야 하는데요. 무려 심장학회, 심장협회, 임상약학회, 자문약사협회, 지질협회, 심혈관 예방간호협회까지 참여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 하나 이익 보자고 만든 논문이 아니라는 소리죠. 약을 팔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약을 먹지 마라 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이득 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있는 논문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당연히 오메가3 말고도 스타틴, 에제티밉 같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에 대한 지침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목적은 이것을 교본 삼아서 치료해라, 그 치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걸 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환자분들을 교육할 때도 쓰이게 되겠죠. 이 교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만성 관상동맥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풀어보면 일단 관상동맥질환이 이미 있고 만성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메가3를 먹으면 환자가 더 좋아지지 않고 급성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지 일반인들이 먹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 오메가3를 언급한 부분을 보면 첫 번째는 만성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메가3, 비타민 C, D, E, 베타카로틴, 칼슘이 흔히 말하는 급성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을 막아주지 않는다 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터지거나 갑자기 막혀서 사망하는 데는 예방을 못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한데 묶여있는 오메가3, 비타민C, D, E, 베타카로틴, 칼슘까지 6개가 묶여있는데 그러면 이게 모두가 효과가 없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질환에 한정돼서 이 6개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지 일반인들이 이 6가지를 다 먹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부분은 스타틴을 먹고 있는데 나이아신이나 오메가3,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질을 좋게 만드는 영양제들을 먹어봐야 이 급성 악화를 예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아신도 예전 영상으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괜히 같이 먹으면 안 그래도 스타틴에서 간 수치 올리고 뭐 근육통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스타틴과 나이아신을 같이 먹으면 괜히 간 수치만 훨씬 더 올리고 효과는 훨씬 더 적습니다. 또는 이제 이 스타틴 빼고 나이아신 단독으로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이때 나이아신은 엄청나게 진짜로 부작용 나오기 직전 또는 부작용이 나오는 이후 용량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틴보다 효과는 훨씬 적고 부작용은 훨씬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급성 악화를 막거나 그러니까 심장이 터지거나 뭐 막히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지 못한다, 효과가 없으니 일단은 스타틴을 꼭 챙겨 먹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3에 대한 좋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때 EPA 단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오메가3죠. DHA, EPA, 뭐 그게 80%를 넘네 마네 그런 오메가3 말고
EPA만 단독으로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단 이때도 조건을 달아주었는데 스타틴을 먹고 LDL이 꽤 잘 조절되고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달았죠. LDL은 꽤 조절이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중성지방이 높다면 이때 EPA 단독으로 먹으면 중성지방을 낮춤으로써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런 영상들을 올렸던 겁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진짜로 걱정되어서 먹거나 아니면 이미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특히 중성지방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심장의 효과를 보겠다 하는 분들은 EPA 단독 제제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EPA 단독으로 꼭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EPA 단독은 너무 비싸던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등등을 말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예전처럼 먹어도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개의 권고는 모두 no benefit, 그러니까 이득이 없다라는 뜻이지 해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먹어서 추가적인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이걸 먹는다고 거꾸로 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얘기고, 그러면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몸속의 지질 개선의 효과는 아직도 유효하고,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안구 건조증이나 다른 효과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신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먹지는 말아라, 특히 스타틴을 끊지는 말아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메가3는 과연 누가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또 그럼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할까 또 궁금할 수 있는데, 이전에 제가 올리브유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기름을 먹고 나서 오메가3나 올리브유 등을 먹으면 대체로 효과가 없거나 적습니다. 이게 나쁜 기름 흡수를 줄이고 나쁜 기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름을 물리치고 오메가3가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쁜 기름도 당연히 흡수되고 오메가3도 같이 흡수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오메가3의 효과만 나쁜 기름들이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먹을 때 나쁜 기름 대신에 모자란 기름을 오메가3나 올리브유로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 제가 바로 연달아서 알려드리겠지만 오히려 칼슘 영양제는 해가 되더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칼슘을 먹어야 하는지 구독하시면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선이나 올리브유로 내가 좋은 기름들을 먹을 수 있으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오메가3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과 다 대조되게 똑같은 오메가3인데도 생선으로 먹거나 올리브유로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연구에서도 오메가3와 생선 기름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연구가 많은데요. 이유는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생선 기름에 있는 수많은 밝혀지지 않은 성분들이 이제 오메가3는 DHA나 EPA들을 정제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다 빠져버리고 또 운반하고 유지하고 뭐 계속 보관하고 이러는 동안에 다 소실되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서는 그만큼의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을 적게 먹는 분들은 오메가3를 드시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기름을 먹고 올리브유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낫고, 이것들을 적게 먹는 분들은 오메가3를 먹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그러니까 계속 오늘 말한 이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 그냥 정말 별 탈 없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가 먹는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되는데, 단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3가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심방세동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느꼈을 때 내 심장이 조금 불규칙하게 뛴다는 분들, 또는 가슴이 약간 내려앉듯이 이렇게 덜썩 내려앉듯이 쿵 또는 쿵쿵 거린 적이 있다,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심장이 조금 불규칙하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부터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스타틴 드시는 분들은 꼭 스타틴을 드시면서 오메가3를 드셔야 합니다. 아까 EPA도 스타틴을 먹고 LDL이 조절되는 사람에 한해서 EPA를 추가하면 중성지방에서 특히 그 효과가 있다.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 전체에서도 스타틴을 끊는 경우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자극적인 뉴스의 참뜻 안에 숨겨진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메가3를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또 얼마나 먹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영양제는 비타민C 같은 것들이 발견된 이후에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먹어라 말아라 용량을 조절하는 것 커피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계속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같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